자, 여러분 이제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소개할 시간이 왔어요. 이건 진짜 맛있죠. 아이고, 예. 오랜만에 먹지 않습니까? 네. 예. 아, 이거 저 좋으시죠? 네, 수제비 저 변호사입니다. 좋아합니다. 예, 이거 좋아요. 이거 원래 소스가 제가 있구나. 예, 그러시죠. 자, 이제 김용민닷컴의 최고 인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지금부터 이제 이 구매 후기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구매 후기들이 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평이 너무 좋아서 고민 없이 구매. 칼 배송으로 게스도 정확히 도착해서 굿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만들어 먹었는데 새로운 방법이네요. 평이 좋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식빵에다가 양배추와 넣어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는데 그래. 할꿀맛.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대 이상. 이거. 네. 예. 그리고 또 구매 후기가 왔어요. 2019년 한 해 동안 착한 닭가슴살을 꾸준하게 섭취해 왔습니다. 점심에 한 팩, 저녁에 한 팩, 물릴만도 한데 전혀 그런 적 없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린 스무디와 병행해서 한 끼 먹으면 나름 포만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식사를 할 때보다는 배가 금방 꺼지긴 하지만 다이어트에는 최고네요. 특히 운동을 병행하지 못할 때 지금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컸고요. 아무튼 2020년에도 착한 닭가슴살 시리즈와 함께 와. 네, 100% 국내산 닭가슴살이고요. 그렇습니다. 해썹 인증을 받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가 저희는 무조건 있겠습니다. 햇섭 인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퍽퍽한 닭가슴살을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오븐에 천천히 구운 스테이크라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자, 게다가 이 청양고추 맛과 떡갈비 맛을 선택할 수 있어서 닭가슴살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분들께 정말 맛있고 건강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네.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한 팩에는 단백질 하루 권장량의 31에서 33%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3개 먹으면은 3개 먹으면 뭐 하루치 단백질 다 단백질을 소비하는 다, 거죠. 예. 네. 자, 10팩 14,500원. 싸다 진짜. 한 팩당 1,450원이죠. 예. 20팩은 26,000원. 한 팩당 1,300원. 그렇습니다. 자, 30팩. 30팩은 네. 35,900원. 네. 유통기한만 잘 맞으면은 30팩 구매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그렇지. 예. 네. 이거 뭐 거저네. 그렇습니다. 떡갈비 맛은 국내산 닭가슴살에 달달한 국내산 양파, 마늘, 후추를 더했고요. 청양고추 맛은 국내산 닭가슴살에 칼칼한 국내산 청양고추를 첨가해서 은은한 매콤함을 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듬으로 구매해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국내 최고 품질의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가장 착한 가격에 만나는 방법, 바로 김용민닷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민닷컴입니다. 네, 드시죠. 아이고. 김남욱 변호사가 참 좋아해요. 왜냐면 또 자취하잖아요. 맞아요, 자취생들한테는 이렇게 아유. 간편하고 맛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드세요. 형님 예. 먼저 드세요. 예. 어휴, 또 예의도 바른 척. 아이고. 좋은데요, 오늘. 예. 역시. 맛있어요. 역시는 역시. 맛있다, 진짜. 이거 바쁜 요즘 직장인들이나 그렇지. 또 맞벌이 부부, 그다음에 또 자취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도 또 공무원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시생들 공부할 시간에 바쁘거든요. 이거 하나 딱 까가지고 그냥 앞에서 양상추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쓱 식사 대용으로 하셔도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가격도 저렴하게 돼요. 공시생들이 또 돈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얘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재용 얘기. 이재용 네. 얘기. 예. 이재용 드래곤, 제드래곤. 네. 제드래곤. 리드래곤. 예. 네. 먼저 사안의 쟁점을 간략히 네.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첫째, 말 3마리 구입비 34억 원. 그리고 둘째, 승마 지원 관련해서 코어 스포츠에 대납한 36억 원. 셋째,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 이래서 총 86억 원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50억 넘으면은 맞아요. 감옥에서 나오기 쉽지 않죠. 그렇게 되죠. 지금 그거 가중처벌이군요. 말씀드릴게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뇌물죄는 뇌물액이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야, 50억 이상인데 어떻게 5년밖에 안 하냐? 그렇죠.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뇌물액이 50억이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50억이 안 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재용 2심 때 맞아요. 그분을 폼정이라고 부릅니다. 폼정. 정형식 네. 폼정. 정형식이가 50억 미만으로 끊어줬잖아요. 그렇죠. 뇌물액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심에서 결국에는 네. 집행유예로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렇게 세 개 모두를 뇌물로 봐서 86억 원에 대해서 5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2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말 3마리 구입비랑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돈을 뇌물로 안 봐서 뇌물 액수가 36억 원이 돼가지고 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돌려보냈죠. 말 예, 세 마리 예. 구입비랑 그 영재센터 지원한 돈도 뇌물죄가 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해서 이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다시 86억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5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예. 말이죠. 이렇게 2심에서 잘못 선고한 거 아닙니까? 폼정, 정영 씨. 네. 이 사람에 대한 뭐 페널티 없습니까? 아니 그 2심에 대해서 뭐 그 페널티는 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재판 결과가 잘못돼도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네, 3심제라서 야. 뇌물을 받고 재판했다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러면은, 이상은 네.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다행 그래서 3심제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래에 예를 들어서 폼정이 법원 그만두고 삼성 취업한다. 사후 뇌물죄로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잡아내야죠. 그런 삼성 어떤 법무팀이에요? 명확하게 뭐가 있다라는 그 뇌물 공여의 의사표시와 약속을 그렇죠. 하는 그런 대가 것들이 관계가 있어요. 있었다는 네. 점에 대해서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야,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 이거 좀 그렇지, 생각만 해도 뭐 끔찍하네. 뭐 무슨 계약서 썼겠어.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이 더 문제인 거예요. 왜요? 지금 이 파기환송심이 처음에 예. 재판을 할 때부터 완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건희 회장은 뭐 몇 살 때 뭐 신경을 선했는데 지금 약간 자네는 뭐 하나요? 훈계했죠. 네, 훈계를 예. 하면서 근데 이게 훈계를 그냥 훈계만 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예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려고 지금 봐주려고 대놓고 봐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법원에서는 86억 정도 뇌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하고 어긋나게 예를 들어서 정의영식처럼 36억만 뇌물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 5년 이하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게 해서 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뇌물죄는 안 되는데 양형과 관련되어서만 지금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86억 원은 그대로 인정되는 거고 네네. 양형만. 지금 그 양형만 하는데 지금 4길이나 잡아갖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양형을 봐주기 위해서 삼성한테 준법 감시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보강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게 뭐냐면요.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양형 기준에 없는 거를 지금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니네들이 알아서 짜와라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거를 대는 게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이게 미국 사람 갑자기? 미국 재판이야? 예. 갑자기? 그러니까요. 미국 재판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미국 연방법원의 그 조항이나 그 내용이라도 맞냐라는 거예요. 상식에.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것, 피고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평가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노력해가지고 자기 돈 해가지고 합의하거나 피고인이 정말 용서를 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거나 반성을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준법 감시 제도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재용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재용이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이재용 개인 비리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삼성은 뭐예요? 삼성은 뭐예요? 이재용 거죠.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이재용 거라니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CEO하고 법인은 구분해야지. 그렇죠. 구분해야 되는 아니 그 이재용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피해자다. 그렇죠. 피해자가 왜 피고인을 위해서 주주들이 피해자다. 그렇죠. 삼성이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서 지 돈을 들여다가 이 준법 감시 체제를 마련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네. 그 범죄를 저지른 피해를 준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을 용서해 주냐 이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왜 재판부가 먼저 야 이렇게 해갖고 오라고 막 적극적으로 봐주려고 이렇게 하냐는 그걸 거예요. 삼성이 왜 하냐? 일개 개인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이거를 재판부가 막 적극적으로 나가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판부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죠.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좀 제가 주목했던 거는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있어. 이거를 보면 봐주려고. 치료적 사법은 그렇죠. 뭐 이게 나 이제 처음 들어본 것 86억 원은 같은데? 86억 원은 이제
빼박이니까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재판부가 장량 강경을 해서 2년 6개월로 하한을 낮춘 다음에 2년 6개월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있거든요. 집행유예로. 그러니까 예. 이거를 통해서 형을 장량 강경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것으로 그냥 좀 보이기는 했어요. 이미 지금 예고편을 선고를 했는데요. 22일 날 그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서 선고가 있었더라고요. 거기도 회사에 대해서 횡령 배임 혐의가 엄청나게 지금 다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세상에 김남국 TV 구독하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이미 김남국 TV에서 다 내용을 한 건데.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이걸 모르셨구나. 몰랐어요 진짜. 그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요? 항소심 재판부 지금 이재용 재판부거든요. 네. 2년 6개월로 반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정준영이 네, 반틈을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뭐라 그랬냐면 부영그룹에서 요 준법 감시 체제와 관련되어서 강력하게 하고 있다. 요거를 근거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 할 때도 똑같은 이유로 들어가지고 그냥 봐줘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준법 감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게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의 얘기지. 그렇죠. 지난날에 저질렀던 이런 뇌물 범죄 그리고 그뿐입니까? 지금 분식 회계에다가 그리고 저기 증거 인멸에다가 또 주가 조작에다가 이 범죄를 왜 미래의 범죄를 막는 준법 감시 기구로서 퉁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돼. 이재용과 무관한 삼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준법 감시 기구를 만들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뭐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저는 이런 법은 개인적으로,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을 좋아합니다, 사실. 네. 삼성전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해놓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이거랑 별개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철저하게 처벌을 내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용 예. 씨도 감옥을 가야 예. 그거야말로 그 치유적 사법입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받을 건 받자고요. 처벌을. 예. 재판부가 다음 재판 때 이 전문 심리위원을 위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라고 하니까 이 준법 감시 기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준법 감시 위원회를 삼성이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 말이 안 되잖아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런 어떤 총수의 남용, 횡령이나 배임이 생겼을 때 그게 발생하려고 할 때 시도가 되었을 때 그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교수들이나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사람 경력이나 이게 문서 이렇게 좀 서류 이렇게 쭉쭉쭉 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 하는 거 듣고 제대로 작동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재판정에서 그 순간에는 선고할 시점에는 그게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뒤에 이재용 삼성그룹이 해보니까 나 이미 다 재판 받았네? 나 다 판결 확정됐으니까 이거 그만해야지? 그럼 답이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철저한 기준이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뭐 법적으로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도 없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다. 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좀 전에 그 김용민 PD님이랑 황현희 씨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과거에 피해와 책임을 회복하지 않고 미래에 하지 않겠다는 준법 감시위원회만으로 그 과거의 잘못이 어떻게 퉁쳐지느냐. 그렇지.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이라는 용어는 이제 형사 정책적인 용어인데 이거를 법원에서 재판부가 사용한 것에 대해 저도 궁금해서 책을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이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인데 결론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같은 뇌물죄 사건에 쓰이는 용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설명을 간단히 좀 원래 지루하게 있던 용어긴 드리면, 하거든요. 그럼요. 예, 이제 하군요. 근대 형사 정책이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지향을 했다면 네. 현대 형사 정책은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좀 어렵긴 한데 회복적 사법은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치료적 사법은 마약 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소년범죄 등에 있어서 가해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피해자와 합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재판에서 감형 요소가 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고 약물 중독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감호를 하는 게 치료적 사법이에요.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볼게요. 먼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적 회복적 사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제가 그렇지, 돼야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누굴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궁금하죠. 예. 어렵죠. 그러니까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집행이라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된 것이고 네. 횡령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삼성이죠. 네. 그러니까 86억 원을 삼성에서 횡령해서 뇌물을 준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뇌물 제공으로 인해서 침해된 공공의 법익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뇌물을 주기 위해 횡령했던 86억 원을 삼성에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적 회복적 사법을 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생략하고 단순히 준법 감시위원회 설치로 회복적 치료적 사법을 논하는 거는 좀 부적절해 아니 근데 보여요. 그거네. 그러면 이재용이 결국 삼성을 치료 회복시켜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 아니 이게 뭐 아니, 그게 소리야, 아니야. 이게? 제가 조사해 온 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회복적 사법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미한 범죄로 국한돼 있어요. 예컨대 절도, 재물손괴, 폭행상해, 명예훼손 등에 적용되는 무슨 건데 편의점에서 빵을 하나 훔쳤다든지 배고파서 네, 뭐 뭐 예를 들어 이런 범죄. 소년범이나 뭐 좀 예. 어린 애들이 뭐 초범이라든가. 싸웠다던가 뭐 이런 예. 건데 86억 원의 뇌물 횡령죄가 회복적 사법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복적 사법이 뭐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형벌을 세게 때리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법부가 역할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하지 못했다.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그러한 어떤 문제 해결의 판결 선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아니 그럼요. 이게 무슨 아니 정말 그 피해자의 그런 권리를 회복시켜준다? 그러면은 우리 이재용 씨가 국민연금 손해 본 거, 삼성물산의 가치를 그야말로 쪼그라뜨리고 제1모직의 그렇죠. 이익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또 저 삼성물산에 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지분 가치를 떨어뜨렸잖아요. 네. 이거 갚아내면은 갚아내도 될까 말까 할 판인데. 그게 피해가 회복이겠네요. 그 그치. 피해를 회복시켜야지 피해가 그게 회복되는 그 금액이 것이네요. 얼마예요? 어마어마할 도대체? 거예요, 그게. 네. 주식으로 따지면 그게 잠깐만, 얼마입니까? 내가 좀 검색해 볼게요. 오늘 바로 나와 많이 나왔어, 많이 거론했었어. 네, 예. 삼성의 이 그 합병 비율을 조작해서, 그러니까 제일모직 가치를 키우고 삼성물산 가치를 쪼그라뜨려 가지고 이재용이 3조에서 4조 정도 이득을 받는데 국민연금 손실은 최대 6천억, 최대 6천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6천억 내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회복적 사법 되게 아니는 그 아니, 다음에 회복적 사법을 얘기하려면 아니, 피해 그 회복이 정도 내야지. 전제돼요. 회복적 사법은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뭔가 피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봤으면 회복적 세 배 사법은 내야지. 1,000만 원에 한 적어도 2배 아니면 1.5배는 그렇지. 갚아야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 상심했던 아 거. 그럼요. 우리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많이 치렀어요. 우리도 연예 기획사랑 계약 파기할 때 3배 내고 아 나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한 예. 1조는 내야죠. 아니 뭐 이건 진짜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고. 아, 농담이 어쨌든- 아닌데? 아니 근데 1조 정도 내면은 용서할 마음 약간은 들 것 아니 같은데. 근데 그건 약간 불가능할 것 같고. 저는 아닌데 저 누구야? 예. 그거 뭐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요. 그때 누구냐? 우리 그 누구죠? 정몽구 회장님 사회 발전 기금에 6천억인가 내놨잖아요. 그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는 진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진짜 맞아요. 그렇게 내놨어요. 아 진짜요? 근데 나는 저 약간 근본적인 치유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아, 납득이 이게 안 가서. 말장난이지. 그 저기 네, 우리 좀 저 납득이 안 가요. 정준영 판사님, 그 저기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판사들 정신 상태를 걱정해 줘야 됩니까?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무슨 뭐 자기 아버지 이건희의 뭐 경영이 어떻고 MB 지금 재판도 하고 있습니다. MB 재판, 2심 재판 하는데 이 정준영 씨가 지금 또 MB한테는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한다. 뭐 이런 헛소리를 또 재판 중에 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뭐 진짜 시대에 이 꼴통 판사로 아예 스스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역사의 정의를 후퇴시키고 기업의 범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사법 테러입니다. 이거는 치유적 사법이 아니라 사법 테러예요. 법에 대한 농단입니다. 농간이고.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 완벽한 재판으로 우리 국민들을 많이 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 이재용 네. 치유해줬다가 우리 국민들이 멍들게 생겼어요. 네네네. 아,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정준영 판사님이 이번 2월 정기 인사 대상자여가지고 네. 어디로 다른 데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대상자가 아닐 것 같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드네요. 아유 뭐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가 좀 신뢰를 주긴 주지만 그래도 좀 올바른 판단, 국민들을 위한 좋은 판단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듭니다. 예. 어떻게 뭐 다른 주제 하나 더 갈까요? 아니, 형님? 이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할까요? 너무 예. 열불이 나서. 예. 아 오늘 막판에 좀 에너지 좀 올렸네요. 삼성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예. 이 재판 좀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길 네, 바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쉬우시죠?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판결이 엉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럴 흐름이라면. 수도 있는데 얘 지금 홍보 하나 잘렸어. 지금 홍보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30분 김용민 TV 더 많이 보지 못해서 많이 아쉬우시죠? 많이 아쉬우실 때는 김남국 TV 좋아요, 맞죠? 자, 재밌겠습니다. 감사합니다.